예. 네, 순번 몇 번이 되나요? 15,466쪽입니다. 증거목록 순번 451번. 네, 네 진행하시죠. 예. 이 김용현 장관은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 증언을 보면 증인에게 줄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CCTV 영상 21시 48분부터 21시 51분 사이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증인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약 3장으로 보이는 문건을 꺼내 3분이 넘도록 읽는 장면이 확인됐는데 이 문건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진술해 보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21시 49분부터 23시 05분 영상 중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 중 일부를 보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적견실을 나가고 증인도 대적견실을 나가려고 일어섰다가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자 이에 증인이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는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이후 약 16분간 피고인과 대적견실에 남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문건이 무엇이었는지 증언해 보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밑에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0항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이 보여주는 3장의 문건 중 한 장을 직접 가져가 자세히 읽어보기도 하고 증인이 문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장면도 확인됩니다. 이 문건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피고인과 나누었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31항) 묻겠습니다. 증인의 수사 과정에서 이 문건이 증인의 하루 일정표였다, 장관 일정표였다라고 진술했는데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증인이 이미 끝난 12월 3일자 장관의 하루 일정표를 피고인과 확인했다 이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32항 묻겠습니다.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증인은 울산에 남아있던 그날 하루 일정 울산 김치 행사와 관련해서 함께 동반했던 처가 울산에 남아있는 상황이 우려돼서 아내가 걱정돼서 이 일정표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증인의 처는 21시 15분경 서울에 도착하는 비행기로 상경할 계획이었고 증인도 처음에는 같은 비행기로 서울에 상경할 예정이어서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1시 48분경에 이미 서울로 상경했을 것으로 보이는 처의 일정에 대해서 증인이 뒤늦게 그 계획을 확인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은 대접견실에 있는 동안 상당 시간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다수 확인됩니다. 만약 증인의 주장대로 울산에 남아있던 아내의 일정이 걱정되었다면 충분히 아내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징을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증인이 아내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은 없죠.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33만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약 16분간 증인의 12월 3일자 장관의 하루 일정표 또는 울산 행사와 관련된 피지를 보면서 대화를 하였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시겠습니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34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날 피고인과 단둘이 남아서 16분간 대화한 후에 광화문 정부청사로 돌아와 23시 37분경에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허석권 소방청장은 증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단전다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허석권 소방청장이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증인은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을 언급한 다음에 24시경 경찰이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서 조치하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허석권 청장이 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 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24시에 경찰이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24시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인데 라는 말을 한 것입니까? 저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인이 허석권 청장이 언급한 경찰의 소방청에 대한 협조 요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4일 13시 11분경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에 앞서서 재차 허석권 소방청장에 전화를 걸어서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소방청에 조치가 있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적이 있죠. 네, 질문 중에 해제 후입니다. 선포가 아니고 약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의는 계엄 해제 후인 이렇게. 예, 계엄 해제 후입니다. 네. 해제 후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13시 11분경에 허석권 청장에게 다시 전화 걸어서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혹시 소방청에 조치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신 적 있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허석권 소방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계엄 당일 허석권 소방청장에 전화하여 처음 물은 질문 자체가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사실인지였고, 그 다음에 MBC 등 특정 언론사 5곳을 언급한 후에 24시경 경찰이 투입될 예정인 사실을 밝히면서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서 조치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증인이 말한 경찰의 소방청에 대한 협조 요청은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 단수 요청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계속해서 이 소방청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고 소방청이 안전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에서 당부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증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소방청의 단전 단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걱정돼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면 굳이 단전 단수의 대상이 되는 특정 언론사 5곳의 명단을 세세히 언급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검사님, 지금 이것이 총리님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피고인과 저희 증인이 재판에 대해서 같은 하야되는 문건을 것을 가지고서 증인 신문으로 논의한 하는 거 측면이 있기 아닙니까?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6항 묻겠습니다.